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 얼굴 표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죠? 이 눈만 보이고 이거 큰일인데. 어쨌든간에 뭐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도 착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15페이지 제4절 취득식 여기 볼 차례죠?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11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펴놓으시고 여러분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문제를 통해서 빨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 실력 향상 문제, 자, 3월 2주차 복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먼저요. 이 문제가 좀 빽빽하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지방세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기한후 신고라는 거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죠,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수송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자가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송 신고고요. 자, 그래서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일선도 줄어드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OX요. 맞죠,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고의서 날라왔는데 자, 이 규정이 없으면 고의서 날라와가지고 나 오늘 기한후 신고 하려고 했는데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30을 감면받을 수 있다. OX예요. 네? 자, 요거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한후 신고나 수동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깎아주고 수동 신고는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거지.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 만약에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30% 감면해주고 30%.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해주고 50, 30, 20%. 근데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송 신고에 따르면 요거 올해 개정된 거죠. 과소 신고 가산세요. 수송 신고의 경우 몇 프로?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돼가지고 1개월 내 수송 신고하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송 신고에 따르면 몇 프로? 75%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수송 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이런 식으로 쭉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방세기원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원법 51조 1항에 따른 납기 후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 표준 수송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수송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송 신고죠. 또는 이렇게 기한 후 올해 이제 추가된 게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 제출한 자.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한 자도 이렇게 이제 올해 이렇게 수송 신고할 수 있고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 통지한다. 납세무자가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세액 확정 효력은 지자체장이 이렇게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면서 이제 확정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기한 후 신고와 수송 신고가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개정 내용이 축적되고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서 여러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해서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자,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프 연습장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전세권이요. 아니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 자,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나 이런 것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토지, 잡종지도 모든 토지, 또 골프, 콘도, 승마, 회원권 같은 회원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3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올해 성립확정 소멸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1회 시험.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O, X요? 맞죠, 여러분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소득세 같으면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해당 취득세 가중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애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이런 애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양도소득세를 4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에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자, 우리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이러겠죠?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몇 년? 5년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5년, 15년, 10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거였고요. 자, 지방세요. 지방세도 물론 뭐 10년, 7년, 5년이고 사기쳤다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런 때는 몇 년? 10년. 어떤 상황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지방세 몇 년이다? 10년의 제척기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척기간에는 자,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공부했는데 지금 뭐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인데 마스크 속에서도 가리고 있어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불편하네. 아, 진짜. 자, 보겠습니다. 지방세 5천만 원, 징수세 소멸시효는 지자체가 권리 행사할 때부터 5년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죠. 지방세가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부터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 미만은 5천만 원 빼고 미만은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여러분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X 여러분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얘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번 지문처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뭐로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도. 5번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자,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자, 그래서 공매나 경매,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 또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대가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뭐로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3번 상속개 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되는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원칙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에서 그죠? 형님들이 막내한테 더 주잖아요.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되는 경우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이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5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이렇게 25회 시험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보고.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존속, 이거 말이 잘렸네.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런 거 말이 잘렸네. 수정한다는 게. 자, 그래서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파산 선고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도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이거 말이 지금 잘려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야. 네? 자,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대가 입증했으니까 이 경우에도 뭐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전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교환 또 나왔네. 교환은 대가 입증이 되죠? 공시가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5번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 단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존속은 아니고요. 자, 부담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그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 있다고 그랬죠?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는 채무액 상당액은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취득세에서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5억에서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채무액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은 뭐로?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요게 요 부분이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글씨가 지금 보이나요, 이게?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인다고 했어요? 어느 위치에서 안 보여요? 아유, 글씨를 이게 크게 시켰어야 되는데. 자, 백세 시인 시바타도요 할머니 그 글도 저 시 한 편 제가 읊어드렸었는데, 또 하나 봅니다.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96세 할머니도 이렇게 뭔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취득세 계속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 기본서 보시면 취득 제4절 취득 시기는, 여기 이제 시험에 그 규출이 28회 때 되고 나오고 29회 안 나오고 30회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또 31회 시험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독립한 문제로는. 그래서 취득 시기 오늘
우리가 이거 취득 시기 앞부분 내용들은 11월, 12월, 1, 2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라 오늘 좀 교재를 보면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 보면서 빠르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잘 한번 보시고요. 취득 시기는 자,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돼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겠죠.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그럼 언제부터 60일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냐, 뭐 잔금지급일로부터냐, 등기일로부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있어서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자, 이 코로나19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또 이게 휩쓸고 막 유행이 되다 보니까 큰일입니다, 이게. 그 일상이 그 그립죠? 그 이게 봄에는 막 꽃 구경들 돌아다니시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막 소주 한잔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새 그 모든 모임이 그 다 그냥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도 모든 모임이 다 취소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낙이 없습니다, 요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그래야 되는데. 자,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는 우린 저 시험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말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수강생분은 뭐 연기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개사요 연기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이제 종식이 곧 돼요. 아무리 늦어도 뭐 보면 5월 달 뭐 이렇게까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이런 와중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나는 막 분위기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 열심히 공부했어요. 묵묵히. 나중에 그 시험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공부 못한 거를 시험 문제가 나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줍니다. 안 봐줍니다. 시험 문제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 없이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그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취득 시료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매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상 신고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잔금 지급이 있죠. 그럼 그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자, 잔금 지급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계약상 잔금질이 개인간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등기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잔금지기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단 근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요. 요거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때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물론 법령 명칭이 지금하고는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개인간 매매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바꿨어요. 다시 계약상 잔금지비로. 왜 바꿨냐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비과 사실상 잔금지비를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느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니까 다 헷갈린다고. 그냥 일반 국민들은 계약서를 보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험 문제에서 개인간 매매에서 취득하는 경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다?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자, 예외적으로요,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객관적 취득만 인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그냥 저 계약서상으로는 지난번 그때로 돼 있지만 우리 오늘 현금으로 잔금 치르는데 막 이럴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지비는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하죠.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국수 공판법 객관적 취득이요. 자, 먼저 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머리 글자를 따서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유상승계 취득하는데 그럴 때 계약서상으로는 잔금지율이 2020년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20일 날 잔금 치렀다.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잔금지율 입증이 되니까 그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시라고. 수입에 의한 취득은 수입신고 필증에 다 입증이 돼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법원에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기록 남아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취득. 자,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이에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확실하잖아요. 단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판사가 재판 중에도 그냥 아예 얘기 들어보니까 액수가 문제인데 뭐 그 사안은 명백하고 근데 그 저 좀씩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합시다. 재판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화해 공고안을 제기해서 화해 공고안을 냈는데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절차 종결되고 인락,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판결문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법인은 법인 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법인 장부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이 증명되는 경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는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들어가 있으면 이 법인의 법인 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시한다? 사실상 잔금지급. 그래서 제 입에서 여러분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입니다. 그죠? 지난 기본이론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동탄 신도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학원에 온 지 한 두어 달 됐는데 전국모의사 봤는데 6점 넘어가지고 거기 수강생들이 저 수강생은 틀림없이 2학년일 거다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공부하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뭔 소리냐 난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재수없어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다 같이요 큰 소리 여러분도 지금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한 객관적 취득 다 같이 머리 글자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국수공판장 이러다가 2학년인 거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 가운데서 국수공판장으로 외우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주택 다시 봅니다.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요 거기 교재 여러분들 그래서 115페이지 여러분 자 제4절 취득시기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 일반적인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을 적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급 밑줄 또 가로도 계속 밑줄이죠.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 며칠? 60일 경과한 날 밑줄이요. 그 다음에 거기 T표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어느 때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잔금지급 아니라는 거 밑줄.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해당 잠깐만 숨이 차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만 벗었다. 해당 취득 물건을 여기 니은번이요.
요거 니은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니은번은 거기다 니은번에다가 여러분 교재 그 동그라미 니은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계약 해제예요. 이렇게 계약 해제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자, 요거 어떤 내용이냐면 교재 여기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거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이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시 끊고요. 자,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교재에 동그라미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됐어야 돼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해당 서류에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냐 그러면 보니까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뭐 이런 등등이요. 또 계약 해제 신고서라든가 뭐 등등 이런 서류에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문제가 있네. 자, 어떤 간에 그래서 요 서류를 A, B, C, D를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조서, 계약 해제 신고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간은 다 며칠 가로 안에 보니까 다 며칠로 돼 있어요? 60일. 취득세는 올해 하여튼 60일이에요. 무슨 기간 나오면 일단. 자, 그래서 60일이고. 자, 어떻게 간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 60일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이런 서류에서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만약에 요거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 등기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법령에 반대해서. 시험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한 후 자, 계약 해제가 되고 화해조서 등에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오, X요? X입니다. 등기된 경우에는 자,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안 됐어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포인트 밑줄이고. 그 다음에 참고 법인장부 보시고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연부 취득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연부 취득 봅니다, 여러분들. 네, 연부 취득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연부 취득이요. 여기 보시면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있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 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은 것은 제외한다. 즉 취득세 면세점 적용받는 것은 제외하고요. 원칙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된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되게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되게 연부 거래한다 그러면, 연부 거래한다 그러면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연부 거래하는 거지. 되게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연부 거래하면 속 터지겠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총 연부 금액 50억짜리 자,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첫 연부금 지급일이 2020년 만약에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 연부금 지급된 것은 만약에 3월 19일이었다 그러면 계약상 아니고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3월 19일 이때를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취득세 계산은 요해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계약서상으로 근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8억 원이다 그러면 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있죠? 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때를 죄송합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연부 금액 요것을 8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신고 납부하는데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시 보세요. 매회 이렇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갔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매회 지급되는 언제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놔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 계약상 X 해놓으세요. 거기 교재에 연부취득의 경우요.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부금 완부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당연히 등기를 취득시로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 예제 문제 우리가 기본 이론 때도 풀어봤었어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가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단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는 법인장부 입증대로 가정한다. 그러면 자 기억번 유형을 첫 번째 유형을 보니까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원칙 언제예요? 개인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자금질이에요? 아닙니다. 계약상 자금질이지. 그죠? 9월 30일. 아니, 11월 20일. 계약상 자금질인데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봐야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등기 접수일이 11월 18일이고. 그러니까 더 빠르네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개인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이죠? 자, 그러니까 어느 때 취득이 실하냐?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9월 30일. 근데 등기일이 빠른지 봐야 돼.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봤더니 등기 접수일이 더 늦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상 잔금지급일.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이요.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냐?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이라는 것. 증여는 낙성 분료시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같은 무상취득은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빨리.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하냐 그러면 사람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내 전 재산을 어디다가 그냥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자면 전 재산 많은 것 같은데 반만 할까? 하룻밤만 더 자면 반도 많고 반의 반만 할까?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땀만 먹지 못하도록 증여 같은 무상승계식은 언제예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일을. 등기일 아니라는 거. 근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주어라니까 유증은 유증개시이고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유증개시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이고 자, 서면에 의하자는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자, 이런 것들은 구대이한 그 증여계약은 서로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서면하지 않은 증여는 등기를 취득시로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 상속 상속계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 계약일 기억합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양가로 3번도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 해제예요. 제목 따라 놓습니다. 그 교재에 여러분들 무상승계식의 경우 동그라미 니은번에 여러분 계약 해제 이렇게 번호 달아 놓습니다. 자, 제목을 달아놓고요.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지인 사실이 다음에 어느 당 서류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똑같아요. 등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28회 때 나왔던 것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한 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화해조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즉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해석까지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서류에 입증돼야 되느냐? 화해 인락조서나 공정증서 또 계약 해제 신고서입니다.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의 경우 입증되는 서류는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무상승계 취득은 입증 서류가 3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서 글쎄요 물어볼 가능성 낮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한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까 그 115페이지 보시면 115페이지 보시니까 여러분
그 양가로 유상 1번 유상승계수기에서 니은번에서 그 입증 서류가 박스 안에 보니까 A, B, C, D번이요. D번이 무상승계수기의 경우는 입증 서류가 없어요. D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서. 이게 아까 무상승계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양가로 3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물론 그 전에 있잖아요. 이게 그 예외 나오지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유상승계나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아까 봤었죠, 여러분들? 거기. 자, 그 다음에 등기일을, 하여튼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아까 사례 문제도 봤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세요. 민법 규정에 따른, 우리 교재에서는 뒤에 나오는 건데,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이혼 당사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 행사에 그러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거. 자, 남편에서 4명의로 재산분할 청구 행사에 그럼 남편의 4명의로 등기한 날입니다.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어디에 나온 거냐면 지금 우리 교재는 118페이지 양가로 8번에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 기본서 118페이지 양가로 8번에 보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언제라고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로 한다. 남편은 4명의로 등기한 날이요. 재산분할 순권 행사했을 때 그런 얘기고. 117페이지 양가로 3번 건축물 건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 보시니까 건축물 건축 또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자, 건축물 건축에 따르면 여러분 거기 밑줄이요. 사용승인서 가로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용승인서 밑줄 교재 그리고 내주는 날 밑줄이요. 그리고 가로 생략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의 취득에 따르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 가로 내용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한 이제 주택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이런 거 내주는 날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 임시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자, 이런 날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그래서 원칙만 잘 기억합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 양가로 4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토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입니다. 자, 그럴 때 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교재 거기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밑줄이고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중간에 하이라이트 표시 밑줄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도시 및 중앙지역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밑줄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밑줄입니다. 이게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재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차이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날에 다음 날로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근데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 이건 주택조합이고 주택법에 이건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자,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방식 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거 28회 시험 때 나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양도소득세에 있어든 취득세에 있어든 우리 취득시기 문제 나올 때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이거 나오면 항상 뭐다?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하다. 다음날 요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히 다음날 요걸 쏙 뺀다. 소유권 이전 고시 1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요거 쏙 빼고 나왔어요. 제 예상대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배웠던 많은 분들이 이 지문 굉장히 지문 길었었는데 읽다가 소유권 이전 고시 1 다음날이 빠졌잖아요. 딱 그래 리듬 타다가 그래가지고 빠진 거 딱 하니까 다음날 빠져가지고 알아가지고 딱 찍고 맞췄다고 한 수강생들 합격 후기에 했었는데 요거 항상 리듬을 타면서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고시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다? 다음날 이겁니다. 근데 요거 요 사용검사 요거는 받은 날이고 다음날 아니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김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올해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이론에서. 그래서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은 자 토지를 메리칸 쪽으로 원시 주겠다 하면 거기 밑줄이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데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밑줄입니다.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고요. 뭐 사용승낙이나 허가 받으면 그날이고. 그래서 원칙만 작년 시험에 이거 바꿔서 나왔는데 나왔었는데 메리칸 쪽으로 인한 토지 원시 주건 공사준공 인가일 이런 것들이요. 공사준공 인가일이고. 넘기시면은 뭐 양가로 7번을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요.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옛날 시험에는 옛날에는 법령에 토지 지목 변경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이고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고 갑니다. 됐습니다. 한번 쭉 봤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 우리 118페이지 양가 8번은 작년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재3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남편에서 4명이 뭐한 날? 등기한 날 한번 보시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식이 개념 완성 과정에서 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9, 10월 달에는 많이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취득식은.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의고사 나오니까. 118페이지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별표시 3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5절은 별표시 3개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과세 표준이요. 자 취득세 보시면은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취득 가격인데 세금 계산할 때 우리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방세, 국세 세금 계산하는 건데 자, 그럴 때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것이 보시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하는 가격. 나 뭐 3억 5천에 취득했다? 취득한 가격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물론 근데 등록면허세는 건수 같은 게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등록면허세는 어떤 부동산 가액 등을 과세 표준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 가액입니다.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근데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표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 결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자,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이 자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그럴 때 취득세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뭐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교재 지금 1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01번 일반적 과세 표준이요. 자,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에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연부로 취득할 때는 아까 봤어요.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매회 지급 때는 계약상 연부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실상 연부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연부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봉이 지급되면 8억 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금액이 포함되는 계약보증 포함해서요. 하여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가액이다.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그 본문 한번 볼까요? 118표 양가로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 밑줄이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거, 취득금액이 포함되는 계약보증 포함한다 밑줄이고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에다 사실상에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요. 매회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다. 틀려.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입니다. 예외 C값 순액이 과세되는 것도 여러분요.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예외적으로 C값 순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C값 순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할게요. 이거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공식 가격 들어보셨죠? 공식 가격에는 기준 시가도 있고 시가 순액도 있습니다.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순액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용어가. 그럴 때 우리 시가순액이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토지는 개별 필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됩니다. 예? 우리가 토지 같으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필지의 땅값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변 토지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합니다. 그게 표준지고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그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개별 필지대 땅값을 정하는데 그 개별 필지대에 대한 땅값 이게 뭐라고요? 예?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순액이 된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 시가순액이고요. 이 정도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요. 자, 그러면 어떤 때 시가순액으로 취득세 과세비는 결정되느냐? 무신고요. 납세의무자 신고 안 하면 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죠.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요.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 있으면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은 요 시가의 소위 말해서 시가의 7~8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이렇지 아직까지도 보면 시가 반영률이 낮은 것들은 굉장히 낮다고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 같은 데 보면 뭐 한 65%, 60%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도 많고요. 시가 반영된 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 정도 가격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평보다 더 낮게 신고된다? 이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아유 시가의 7~80% 선에서 결정된 게 시가순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항상 시가순액으로 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불성실 신고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교재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2번 시가순액이 되는 거 밑줄이죠. 신고 없거나 신고가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 시가순액이 적을 때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시가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에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